네, 머니컬럼입니다. 이번 주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중앙은행의 회의가 되겠는데요. 오늘 자람투자자문의 이창훈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각각 이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부터 여쭤야 되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시기 여전히 좀 불확실성에 노출은 돼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대표님? 네, 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죠. 21일 밤에 9월달 미국의 페드 미팅이 열리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20%가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거는 9월 달에는 아마 기준금리 동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더 높이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가 보면은 그 고용 데이터나 물가 데이터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의 페드 연준 위원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나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감은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9월 달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회의는 11월 초거든요. 그런데 11월 초인데 11월 달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금리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아마 경제가 지금처럼 완만하게 회복한 기조를 이어간다고 하면 아마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미국은 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좀 미국 내부에서도 저울질을 하는 사이에 시장에서의 반응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장기 국채 금리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거는 굉장히 시사점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국채 금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모든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1차적인 요인은 국채 금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금리가 하향 안정화됐다는 거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던 건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 특이한 상황 중에 하나가 보면 단기 금리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10년 이상의 장기 국채 금리는 모든 나라가 다 오르고 있어요. 미국도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도 올랐고 그리고 일본도 올랐고요. 그 기저에 흐르는 부분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그동안 돈을 계속 풀어왔는데 결론적으로 돈을 계속 풀면서 나타나고 있는 통화 완화 정책의 한계가 지금 보여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가니까 우선 자산 버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부동산 가격도 올랐고 주가도 올랐고. 그런데 원래 의도했던 거는 낮은 금리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많이 해줘서 그 돈들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서 투자나 소비를 촉진해서 실물 경제가 살아나기를 원했는데 최근에 나타난 결과는 그렇지는 않더라 이거죠. 또 하나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장기 금리가 떨어지니까 보험사나 은행들이 수지가 나빠지는 거죠. 수지가 나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하자면 이제 신용 창출하는 부분에서 더 보수적으로 되더라. 그래서 실물 경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이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9월 달에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로가 될 수 있는 회의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더 국채를 매입하면 일본의 중앙은행이 발행 국채의 50% 이상을 매입을 하게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인데 사실은 중앙은행이 좌지우지하는 어떻게 보면 계획 경제로 가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통화 완화 정책의 부작용이나 한계가 노정되기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장기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는 모양으로 변화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편안하게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 흐름에 따라 예상되는 이제 시나리오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미국, 일본 통화정책 회의 전후로 해서
주요 국가의 뭐 주식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채권 시장의 움직임, 전망 어떻게 좀 나오고 있는지도 정리를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네네. 네. 우선 지금 이야기하다 그 일본 얘기를 빼뜨렸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번 7월 달에 일본의 그 구로다 총재가 나와서 9월 달에 뭔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엔화가 100에서 105엔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요. 이번 9월 달에 만약에 시장이 이게 기대할 게 없네 이러면은 100엔에 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도 양적 완화를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의 어떤 시장 자체를 죽여버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본이 이번에 기준금리는 아마 낮출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은 채권을 매입하는 그 양적 완화는 아마 동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드 커브가 스티프닝해지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9월 달에 확률적으로 보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은 이미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다 올라온 것 같고요. 하지만은 지금 유럽이나 이머징 마켓 쪽은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이번 주 수요일을 전후로 해서 눌려 있는 이머징 마켓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 다시 주가가 회복하고 그 다음에 환율은 다시 또 이머징 마켓 통화들이 좀 더 강세로 가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돌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식시장 아무래도 눌려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미국 시장 대비해서 신흥국 우리나라를 비롯해서요 주식시장이 좀 이제 침체가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회복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을 주시는군요. 자람투자자문의 이창훈 대표 말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